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청원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56강이고요. 드디어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준비하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서 생각보다 되게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예제를 만드는데, 예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예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내용 준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는데 예제를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예제를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리기도 좀 싫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예제를 만들 고민이 될 때까지 조금 못 올리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준비를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앞쪽에서도 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라 그러지? 그 카피 같은 거, 이 깊은 복사, 얕은 복사 할 때 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클로네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그냥 인터페이스다. 그 인터페이스가 뭐냐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약간 추상 클래스나 이런 거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비교되는 게 되게 많아요. 추상 클래스랑도 비교가 좀 되고요. 구현을 하다가 콜백 메서드 같은 거 구현할 때 보면은 밑에 있는 요럴 때는 또 델리게이트 쪽이랑도 비교를 많이 하고 그런 편인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 꼭 필요한 추상 클래스랑도 진짜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 뼈대인데 이제 여러 군데서 구현을 하는 거죠. 여러 군데서 똑같은 펑션이랑 그러니까 뭐 카피는 무조건 카피라는 펑션 명을 써라. 뭐 이런 느낌으로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구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계속 얘기되는 게 다중상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개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A라는 인터페이스를 끌어다 쓸 수 있고 B라는 인터페이스도 같이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다른 특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카피라는 메서드라가 하나는 카피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하나는 뭐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컬러 체인지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얘도 뭐 카피라는 거를 꼭 명시를 해야 되고 컬러 체인지라는 것도 꼭 명시를 해야 되면 각각 가지고 와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클래스 간 결합도가 낮아진다. 요거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좀 클래스가 조금 느슨해진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꼭 이 클래스 명칭으로 할 필요 없이 뭐 약간 공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금 느슨한 결합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음, 요 부분에 딸려 있는 게 뭐 코드가 단순해지고 인터페이스 형으로 캐스팅이 된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도 리턴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외 특징이 이제 상속이 된다. 인터페이스끼리도 상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필드는 선언을 할 수가 없다. 인터페이스의 필드는 선언할 수 없고요. 접근 안정자는 무조건 퍼블릭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구조체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음,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뭔 소린지 알기가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예제를 조금 만들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조금 테스트해 보려고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인터페이스 i 데이터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c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네, c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인터페이스 i 데이터 2를 만들었습니다.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있네요. 인터페이스 i 데이터에는 뭐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을 정의해놨고, 인터페이스 i 데이터 2에는 이만큼, 이만큼을 정의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뭔 소리냐면, 필드,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씩 볼 수 있어요. 필드 선언 불가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요거를 없애고, 필드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필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렇게 필드를 명시할 수 없어요. 필드를 명시할 수 없고요.
변수 같은 경우는 getset 형태로 받아서 넘겨주는 형태로 구현을 해라 라고만 할 수 있어요. 약간 펑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네, 그 정도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에 접근 안정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무조건 퍼블릭으로 간주를 하고 들어갑니다. 인터페이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보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래서 인터페이스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getset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터페이스 펑션을 만들고 여기다가 함수 정의를 해놨죠. 함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언만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선언들을 명시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환자가 다르다. 네, 요것도 안 됩니다. 같은 펑션인데 반환자가 다르게 해서 펑션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꼭 만들 거다. 니네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뭘 할 거면은 나중에 이 클래스에 그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꼭 구현을 해라. 무조건 퍼블릭으로 낼 거고 구현을 꼭 해라.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구현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인터페이스에 접근 안정자가 없어서 프라이빗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네, 그래서 거의 퍼블릭으로만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구현이 쫙 되고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인터페이스 내에서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도 이렇게 다중 상속을 할 거예요. 1번 인터페이스랑 2번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1번이 있고 여기 2번이 있고 이거 1번 말고 2번이 있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두 개를 인터페이스 선언을 했는데 보면은 동일한 펑션이 있잖아요. freturn이라는 펑션이 두 개가 똑같은 녀석이 있어요. ftest라는 놈도 있고 오버로드는 작성 가능하고 뭐 이런 거. 얘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는 꼭 명시적으로 됩니다. 이거는 호출하는 건 좀 보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명시적으로 꼭 호출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는 각자 다 구현을 해줘야 된다. 꼭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제를 만들었었는데 이거 영 별로라서 이거는 제끼고요. 설명하는 데만 좀 오래 걸리네요. 요런 거를 조금 만들려고 해요. 테마 변경하기. 테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색상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폼을 만들었는데 갈색 테마 아니면은 뭐 빨간색 테마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찾아서 색상을 변경해주는 테마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추세를 조금 뒤져봤는데 인터페이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좀 명확한 구조를 잡고 들어가면 좋은데 프로젝트 기간도 좀 그렇고요. 아닐 경우에는 조금 인터페이스로 뼈대를 잡고 막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 구현하는 개발자분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 펑션 다 각자 만들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약간 지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분명히 좋은 기능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꾸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서브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칼라 텍스트 컬러만 바꿨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라벨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꿨죠. 메인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 개의 폼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거 생성을 했을 때 이제 변경을 하면 한 번에 같이 바뀌는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꾸는 여러 개 적용해 놓고 시작을 하면 각자 폼에다가 조금 더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게 인터페이스고요. 항상 할 때마다 뭔가 윈도우 컨트롤 윈폼에 대한 컨트롤도 하나씩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거를 좀 넣어봤어요. 이너 폼이라는 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폼 안에 들어가는 폼이라는 거죠. 폼 안에. 그래서 폼인 폼이라고도 합니다. 폼 안에 폼. 그래서 라벨 이거는 지금 판넬인데 판넬 안에 폼들을 집어 넣은 거예요. 판넬 안에. 넣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너 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안에 넣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윈폼 기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WPF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옛날 방식이라 보면은 좀 투박한 느낌은 있죠. 투박한 느낌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할 거고요. 자,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갔네요. 지금 이것만 했는데 한 10분 정도 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했네요. 10분 정도. 자, UI는 올려놨고요. UI는 올려놨고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는 메뉴 스트립인데 M 스트립 정의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굳이 정의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귀찮아서. 자,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벤트는 더블 클릭을 해서 넣을 겁니다. 보통 보면은 뭐 애시트 이런 거 보면 음, 아, 그 클로즈 이벤트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전 테스트를 항상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폼 닫는 거부터 만듭니다. 한 줄만 넣으면 되기도 하고 동작하는 거는 먼저 봐야 되니까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네. 이제 시작을 해볼까 이런 느낌. 이너폼을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이너폼. 메인폼이랑 서브폼 이벤트를 다 넣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안 묶었어요. 약간 구조를 잡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자, 기본적으로 이 폼도 생성을 해놨어요. 그림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폼 안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너 폼을 생성만 한번 해볼게요. 생성만. 생성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너 폼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일드 폼이라고 만들고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선언을 해주고 이 폼을 결국에는 컨트롤 안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만들어 놓은 메인 폼에 있는 이 판넬 안에 컨트롤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컨트롤스 애드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차일드 폼을 넣어 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일드 폼을 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얘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되겠죠. 얘도 밑에 넣는데 얘는 서브 폼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선언할 때 지금 보면 폴더로 만들었잖아요. 폴더로 만들었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임스페이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임스페이스는 저는 이제 이 폴더 단위로 네임스페이스를 처음에 생성할 때 쪼개지는데 호출할 때 길어지는 게 귀찮아서 뒤에 거 다 떼주는 편인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앞에 네임스페이스 폴더명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임스페이스 경로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차일드 폼을 안에다가 집어 넣을 텐데 잠깐만요. 어디서 보기 났냐? 아, 저거 빠졌구나. 이거 폴더 이너 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최상위 컨트롤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탑레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탑레벨이라는 친구를 펄스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꼭. 아니면 방금 전처럼 에러가 떴죠. 에러가 떴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쪽에 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너폼은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너폼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건데 오늘은 콜백은 안 하고
인터페이스 쪽만 할 겁니다. 다음번에 콜백을 따로 달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다기보다는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인터페이스라고 있기 때문에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랑 뭐 글자 차이긴 하죠. 자, 커먼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인터페이스 폴더가 있으니까 이 안에다 만들 거고요. 메인 스페이스는 불러오기 불편하니까 저는 떼겠습니다. 붙이고 쓰셔도 돼요. 저는 항상 개발하시는 분들 약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붙이고 쓰던 떼고 쓰던 아무 상관을 안 합니다. 나중에 하지만 좀 편하게 돼야 될 거잖아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습관을 맞춰서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쪽 이제 개발 환경에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그쪽 개발하는 게 이걸 인터페이스 네임 스페이스를 다 붙여가지고 막 쓰는데 나만 떼고 쓴다 막 이러면 나중에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맞춰줄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폼 네임을 작성해 놓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펑션을 하나 만들게요. 이런 거는 다 굳이 인터페이스는 가장 중요한 게 주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인터페이스는 약간 규약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름만 딱 적어 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주석을 자세하게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주석을 뭐 이렇게 적어 놔도 좋아요. 주석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이거 안 해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요게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컬러 체인지 콘솔 컬러 말고요. 그냥 컬러 선언할 겁니다. 이렇게 참 자동으로 선언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한 선언해가지고 넣을 거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선택 테마 변경, 테마 변경, 테마 변경. 요게 제일 중요하죠. 변경할 색상.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습관입니다. 이거. 이 다른 거는 개발 뭐 코드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 본인 회사 솔루션을 나 혼자 관리한다. 막 하셔도 돼요. 근데 딴 사람이 와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꼭 해주셔야 된다. 꼭 양심이죠. 이거는 이런 거는 약간 양심이죠. 양심. 자, 그래서 이제 폼에다가 이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아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폼이라는 상속을 받고 인터페이스를 처음 선언할 듯 뭘 하든 이렇게 상속받은 부모 폼은 하나를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가질 수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줄줄이 달아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하나만 넣을 겁니다. 나중에 콜백도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 더 받을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쭉 넣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꼭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억지로 구현을 안 하더라도. 이게 뭐였지? 어, 인터페이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약간 이런 저는 그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안 하는데 서로서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보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get셋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구현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벤트를 넣어서 먼저 하나 넣겠습니다. 이닛은 약간 안 넣어도 되는 거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닛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놨어요. 이때 뭐 할 거냐면 메인 폼의 텍스트를 하나 붙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온 거를 쓰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자, 여기다가 메인폼 안에다가 글자를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별 내용 아닙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컨트롤 네임을 따가지고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구현을 하나 해주고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구현을 하는 거죠. getset이니까 getset을 먼저 구현을 뭐하냐? get을 여기다 쓰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거. 그쵸? 그쵸. 자, 여기다가 getset을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getset을 구현을 해주고요. 이거 예전에 되게 쉽게 구현을 했었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죠. 그냥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getset을 그냥 구현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 줄로 쭉 써놔도 되죠. 다 붙여가지고. 자, 구현을 해줄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인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받아오는 컬러로 바꾸면 되겠죠. 끝났어요. 이 부분 구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서브 폼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서브 폼도 똑같이 거의 메인 폼이랑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메인 폼에 구현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와도 되죠. 가지고 와도 됩니다. 이거 아이코먼 이러면은 또 구현을 하라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메인 폼에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인터페이스 쓸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똑같은 형태로 구현을 해놓으면 뭔가 편하겠네. 에러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서브 폼도 이벤트를 넣어서 초기 이벤트는 똑같이 넘겨주면 좋겠네 라고 적겠습니다.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냥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이닛은 복사를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에러 나는 것들이 있는데, 에러 나는 것들을 에러 나는 것만 잡아주면 돼요. 에러 나는 거 당연히 라벨 명이 서브로 돼 있으니까 서브를 넣어주면 되겠죠. 서브라고 넣어주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별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구현을 해주는 거죠. 똑같은 거 두 개를. 그래서 다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것들만 다 구현을 해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든지 막 이러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복잡해 보여요. 이 옆에 막 달려있고 따라가야 되고 갑자기 뭐가 생기고 쭉쭉 따라갔더니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그냥 막 이것만 있어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량이 한계가 오죠. 이거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굳이 뭐 따라갔는데 쓰지도 않아. 그냥 막 껍데기만 있어. 이거 뭐야? 뭐 이런 느낌인데, 인터페이스를 받았으면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줘야 된다. 그쵸? 그냥 여기다 구현을 해놨을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구현이 돼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쉽게 쓰는 방법, 꼭 써야 되는 방법,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폼 명칭을 조금
지정해 주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폼을 여러 개 생성할 건데 폼명이 똑같으면 언놈이 나중에 생성됐는지 헷갈리니까 조금 적어 놓으려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쓰자. child 폼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폼 네임. 아까 인터페이스 선언을 했던 거죠. 인터페이스 선언을 해서 이거를 폼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폼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던져줬을 경우에 뭐 하나 빠졌는데? 그죠? 잠깐만요. 이거는 서브폼 주면 되고 이것도 서브폼 이거지. 이 폼 명칭을 줬을 때 이 폼을 넣어주는 부분을 구현을 했었나 싶네요. 폼 텍스트를 안 넣었구나. 네, 텍스트를 밸류를 던지면 텍스트에 넣어줬죠. 자,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폼명도 던질 거고요. 거의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이거 시작을 하면 폼 이름만 가져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썼죠, 지금. init 부분 했었고, init을 했으니까 생성할 때 뭔가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명칭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럼 컬러 바꾸는 부분 빼면은 구현이 돼야 되는, 이렇게. 요거 명칭이랑 이거 명칭이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고, 하나 빠졌네요. 카운트가 안 올라가네. 카운트 뿔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메인 폼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이것도 서브 폼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까지 다 구현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습니다. 하나 색상만 바꾸면 돼요. 테마별로 색상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 이 색상을 바꿨을 때 그러면 2번 폼이 생기죠. 색상을 바꿨을 때 그 색상 변경하는 로직을 각각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컬러 체인지라는 녀석에게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만 던지면 내부적으로 구현을 하면 되죠. 요게 일단은 그냥 펑션의 기능이에요. 펑션의 기능.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통으로 다 구현을 해라.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친구들은 무조건 다 구현을 해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컬러를 바꿀 건데 컬러를 던져줘야 되니까 컬러 다이알로그를 하나 넣어서 다이알로그를 넣어서 만들면 되죠. 뭐 C 다이알로그에서 show 다이알로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던져줄 건데 얘가 OK일 때만 리턴 값이 OK일 때에 받으면 되겠죠. 리턴 값이 OK일 때 받으면 되고. 자, 이제 색상을 던져줄 거예요. 이 컬러 다이알로그 OK일 때 들어가니까 OK면은 이 컬러 다이알로그에 색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제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 자, 포이치문을 돌아서 판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판넬 안에 포이치문을 포문 말고 포이치문을 돌려서 쓸 겁니다. 발음이 너무 경상도 쪽인가? 제가 원래 경상도 쪽이기 때문에 자, 컨트롤 안에 있는 판넬을 찾을 거예요. 판넬의 폼을 찾을 거예요. 안에 있는 폼을 찾아서 FRO 폼을 찾아서 쓸 건데 이 폼이 이너 폼 메인이면 그죠? 오폼이 오폼인가? 오폼 FRO is inner form F 메인 폼이면 메인 폼이면 오 받은 거를 그죠?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이너폼 메인으로 형변환을 해주고 F 메인에 있는 컬러 체인지를 F 컬러 체인지였나?
컬러 체인지를 호출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컬러 속성을 넣어주면 돼. C 다이알로그에 들어와 있는 컬러 속성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너폼이 메인인 메인만 찾아서 색상을 바꿀 거예요. 이 함수로 호출할 겁니다. 메인만 찾아서. 만약에 메인이랑 서브 두 개를 호출을 했는데 색상표를 찾아서 바꿨다 라고 하면 메인만 찾아서 바꿀 겁니다. 메인만. 몇 개를 생성하든 마찬가지예요. 메인만 찾아서 메인만 바꿀 거예요. 메인만. 그렇죠? 메인만 바뀌죠. 자, 그러면 당연히 서브도 바꿔야 된다. else, if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거를 서브 폼으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를 서브 폼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것도 뭐 안에서 선언하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된다라고 하면 안 바꿔도 되지만 if 어디 갔니? 네, 서브 폼으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구현이 끝났어요. 근데 이거랑 인터페이스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두 개니까 그냥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바꾸고 이거는 포 컬러를 바꿔 썼던 것 같은데 복사를 안 했구나. 네, 요거는 백 컬러가 아니고요. 포 컬러를 바꿀 거예요. 그냥 다르게 바꾸려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구현할 건 아니고요. 이게 인터페이스의 장점이라 그러면 뭐하러. 이거는 두 종류니까 두 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메인 폼 안에 들어간 서브 폼 안에 들어간 컨트롤들이 막 한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종류가 다 틀려. 그럼 이 100개를 다 만들 거냐? 도대체 누가 만들 겁니까? 그렇게 만들 사람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인터페이스의 장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결합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현을 할 건데 클래스 간의 결합도를 낮춰줍니다. 호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의 호출 어떻게 하냐? 결국에 이 들어오는 컨트롤들이 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속받고 있는 컨트롤이잖아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거를 common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주고요. 하나를 common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폼 들어온 거를 인터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인터페이스로 바꿔줘요. 바뀝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가 들고 있는 펑션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펑션은 어차피 이 클래스 안에서 다 구현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서브 폼들 클래스 안에서 구현을 했을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된다는 전제로 시작을 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만 호출할 경우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호출시켜 주는 거죠. 선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컬러는 똑같이 C 다이얼로그에서 컬러로. 이게 이제 클래스 간의 결합도를 낮춰줬다는 얘기입니다. 줄여줬죠. 이 클래스가 별로 안 단단하게 엮여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 클래스를 써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이 클래스인지 저 클래스인지 잘 몰라요. 인터페이스. 뭔진 모르지만 인터페이스는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거고 이 함수는 무조건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 라는 명시입니다. 명시.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요게 계속 보시다시피 두 개니까 이래요. 두 개니까. 근데 이게 한 진짜 수십 개가 돼요. 그러면은 줄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펑션을 따로 따든 뭘 하든. 동작은 똑같습니다. 티는 안 나요.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구현을 해도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구현하는 게 명백하게 줄어들겠죠. 코드들은.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해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확장이 훨씬 좋겠죠. 말 그대로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로 리턴을 던질 수도 있고 리턴을 받을 수도 있어요. 클래스 쓰듯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약간 특성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래스 안에 들어 있을 거고, 이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클래스 안에 들어 있다면 이 펑션은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된다. 나중에 콜백 메서드 구현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구현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인터페이스는 기본 구현을 명시를 꼭 할 거고요. 그쵸? 빠지면은 안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각각 있을 경우에는 각각 명시적으로 다 구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 가장 중요한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낮아진다. 요거죠. 인터페이스형으로 캐스팅이 가능하다. 지금 바꿨죠? 형으로 형변환 시켜준 거잖아요. 이렇게 인터페이스형으로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타입을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리턴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상속이 되고요. 필드 선언 불가. 접근 한정자는 무조건 퍼블릭, 외부에서 접근한다고 판단하고 나간 겁니다. 구조체도 선언 가능합니다. 이건 안 했지만 선언해보시면 돼요. 콜백은 구현할 거고. 이제 머릿속에 조금 들어오죠. 인터페이스는 요즘에 많이 안 쓰는 추세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그거는 어쨌든 대세적인 거고 대세론적인 거고 인터페이스가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개발자가 여러 명 달라붙었는데 개발자가 계속 바뀐다 라고 하면 올 때마다 인터페이스 구조를 설명해 주기도 힘들 뿐더러 이거를 꼭 구현을 해라 꼭 찾아서 이거를 해라 라는 명시되어 있는 문서도 없을 거고요. 문서가 있다 그러더라도 오는 개발자가 뭐 무조건 다 동일 레벨의 개발자가 아닐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서 이거는 이 클래스는 무조건 이 펑션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 펑션을 구현을 해야 된다 라고 본인이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만약에 단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면 인터페이스 같은 게 없는 게 훨씬 더 빠른 작업이 나올 거고요. 생산성도 높을 거고 버그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특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구성을 다 짜고 들어가면 당연히 구성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잘 짜고 들어갔고 하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백 메서드 구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에 이거는 자바 쪽에서는 좀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하지만 C 계열 쪽에서는 델리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가 없어져요. C 쪽은. 하지만 상속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매한 점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불호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설명도 애매하고 워낙 호불호도 많기 때문에 일부러 뒤쪽으로 뺐어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구현을 안 하더라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없는 게 나은 느낌이라 코드만 복잡해지고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뭐 이런 느낌이라 설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예제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콜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콜백을 한 다음에는 굳이 할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할 거는 많은데 예제를 만들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는 시기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왔어요. 따지고 보면 거의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원래 한 달 전에는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지원을 가게 되어서 그쪽 처리하고 끝내고 나니 바로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제를 또 막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생각날 때 하나하나씩 조금 더 여유있게 올리는 형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마무리를 할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콜백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항상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